그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금방 주막집의 복룻방으로 들어갔다. 복룻방이란 저녁을 싸먹는 과객에게는 숙박료를 받지 않아 좋았다. 왜 이렇게 많은 그릇을 샀느냐? 우리는 보복꾼이 아니다. 알고 있느냐? 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요. 그러나 울산이 정말로 싸서 그만 좀 많이 사고 말았습니다요. 이렇게 좋은 놋그릇을 만들어 놨으나 도무지 사가는 작자가 없어서 창고에 처재어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저희 놈들에게 반값으로 물산을 팔았습니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라 안의 장시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 의주의 책문후시에서 팔 것입니다요. 그래서 돈을 좀 벌면 나리에게 말을 한 필 사드리려고 합니다요. 아서라,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느니라. 나는 두 발로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는 땅을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두 발로 걷는데 나 혼자 말을 탈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요. 왜냐하면 나리는 우리들의 상전이기 때문입니다요. 아서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우리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정해놓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합니다요. 편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러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놈들이 목숨을 걸고 나리를 보살펴 드리겠사옵니다. 나리께서 이놈들의 생명을 몇 차례나 건져주시지 않았사옵니까? 그래, 잘 알아들었다. 뭐든지 과분해서는 안 된다. 의주고을까지 무사히 가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보복꾼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헌표를 가지지 못한 자가 상행위를 하는 것이 발각되면 관아에 발고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 나리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럼 기파리는 설분이를 데리고 옆방으로 가서 자거라. 편히 주무시옵소서. 박전고을에서의 하룻밤은 무사히 흘렀다. 정우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기파리가 물산에 대한 식견이 높고 사람의 눈치가 빨라 그것들을 적기에 사고 팔아 다행히도 일행이 굶지 않고 기나긴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부상이나 시전상인이 아닌 자가 장사를 하는 것이 엄히 금해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기껏해야 나무장사 정도는 묵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기파리는 꽤 규모가 있는 장사를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새벽에 기파리가 정우와 짱구가 든 복룻방으로 건너왔다. 날이 이놈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요. 무슨 생각인고? 날이 이놈이 그래도 산에서만 살아온 놈이라 조선팔도 어디 산에 갖다 놓아도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자신이 있사옵니다요. 그러니 이놈이 나래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유기그릇을 이놈과 저희 네자가 지고 대령강 상류로 올라가 태천 구성고을을 거쳐 파령령을 넘고 다시 천마령을 넘어 삭주의 당도에서 의주로 나가는 것이 관원의 눈을 피하는 길이 아닐까 하옵니다. 좋은 생각이다. 사실 의주 공로에는 나줄들과 보복꾼들이 쫙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만상들이 의주부와 평양, 한양 사이를 개미떼처럼 걸어다니고 있어서 참으로 위험하게 짝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무사히 의주부에 다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대로 해보아라. 그러면 날이 기왕에 허락하시는 바에는 이놈이 아주 책문후시까지 가서 물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삭주에서 의주로 나가는 길을 따라 걷다가 옥방이나 숲으로 나가서 압력수를 도강해서 그대로 책문까지 가고자 하옵니다. 그래서 유기를 다른 청나라 물산들과 바꾸어 가지고 와서는 의주읍내장에서 다시 처분해 버리겠사옵니다. 그래, 각별히 조심해야 하느니라. 책문후시는 시상인들에게 허용은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주도권은 의주상인들인 만상들이 쥐고 있다. 그들이 눈에 띌 경우 다투지 말고 살기 위한 지신이 불쌍히 여겨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벌금을 내놓아라. 다투어서는 결코 안 되느니라.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럼 한 열흘 후에 의주부 읍내 장 주막거리에서 만나겠습니다요. 그래,
몸 조심하거라. 잘 다녀오거라. 짱구는 나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 받들어라. 알아들었느냐? 기파령님, 이놈을 믿어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나리를 받들겠습니다. 박천 진두장에서 그들은 다시금 헤어졌다. 기팔과 쌀분이는 유기를 넣은 고리를 지고 태천과 구성까지 가는 나룻배에 올랐다. 기팔은 유기 그릇 말고 다른 고리를 하나 더 얹었다. 그것은 그들이 묘양산 생활을 하면서 잡아먹은 짐승들의 털이었다. 짐승털도 큰 가치가 있었다. 정우와 번개는 다시금 가산으로 내려왔다. 드넓은 박천 안주평야가 청천강 하류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가산고을을 그대로 지나쳤다. 가산고을 다복동을 지나쳤다. 홍경래의 출생제이다. 그러나 그의 난이 평정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짱구가 끄는 기리고차를 이상스런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무슨 의문을 달지는 않았다. 기산을 지나가니 바로 서쪽으로 칠악산이 보였다. 칠악산 줄기에 재가 있어서 넘기에 조금 힘이 들었다. 재 마루에는 유명한 납청정이 서 있었다. 그들이 정주고을에 이른 것은 그날의 해가 거의 저물어서였다. 그들은 정주성의 주막거리로 가서 잠자리를 잡았다. 정주는 뭐니뭐니 해도 20여 년 전에 홍경래가 죽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짐을 부려놓고 정주고을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 날이 조그만 산들이 많은 것은 박천이나 가산과 다르지 않습니다요. 그렇다. 그 산들은 전부가 청남정맥의 말단에 솟아난 나지막한 구릉형의 상들이다. 산이 그렇게 흔하니까 그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들도 많은 편이다. 저기 푸른 수면을 드러내고 황해로 들어가고 있는 강이 동래강이다. 그리고 여기 이 강이 사송강, 그리고 저편 들판 너머의 강이 달천강이다. 이들 강들이 흘러들어가는 황해에는 내장도, 운무도, 갈도, 형제도 등의 섬들이 산재하고 있다. 저기 저 황해의 수면 위에 섬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아라. 날이 저기 저 성이 정주성인갑쇼? 홍경래가 갇혀 죽었다는? 그렇다. 그리고 저기 저 비석이 홍경래를 잡아 죽인 유효현의 평섭이니라. 날이 정주성의 그 흔적이 확실하지 않습니다요. 그럼 그때 정주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그리고 다시 복원되지 않았지. 그러나 여기 정주고을에는 정주성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고성이 하나 있느니라. 고려시대 때 서희 장군이 쌓은 성인데 곽산고을의 능한산성이 바로 그것이다. 곽산은 정주고을의 속현이니라.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능한산성은 둘레가 6,913척, 높이가 13척이며 성내에는 1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씌어 있다. 그리고 무기와 식량을 넣어두는 창고도 있었다고 했다. 날이 홍경래 장군의 유적은 아무것도 없사옵니까요? 있을 덕이 있겠느냐? 천하의 대역죄인인데 홍경래가 여기 정주성에서 40일간을 버텼기 때문에 무슨 유적이 있을 법도 한데 워낙 그때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정호는 짱구를 데리고 해가 넘어가고 있는 정주성을 구석구석 답사했다. 그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5만 가지를 다 점검하고 관찰했다. 유효원의 평섭이 높이와 폭까지 재어보는 것이었다. 유효원이야말로 정주성을 화약으로 폭파할 것을 명령한 당시의 장군이었다. 아, 그래도 저기에 옛 성곽의 일부가 남아있었구나. 저기 저것이 서장대로구나. 바로 저기에서 홍경래 장군이 부하들을 진두지휘하였느니라. 정우와 장군은 여기저기 어설프게 남아있는 정주성의 유적 가운데에서 홍경래 장군의 표호와도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서장들을 발견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늘 자신이 살펴본 것을 다 기재하고 나서는 짱구를 꼬드겼다. 여봐라 짱구야, 우리 너무 갈증이 심하니 주막으로 나가 탁주 한 사발을 마시는 것이 어떨꼬?
이놈이야 나리께서 마시자는 술을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요? 그래, 그럼 술정으로 나가자. 사실 정우가 여정에 오르고 입에 술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홍경래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옛 정주성을 돌아보니 잠옷 감회가 깊은 듯 했다. 정우는 말없이 짱구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마셔댔다. 나리, 심사가 괴로우십니까요? 아니다. 선비에게는 괴로움이란 것은 없다. 다만 그리움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인물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 그리움 때문에 선비는 학문을 하는 것이다. 그리움이라고쇼? 지난 왕자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번개가 떠나지 않았습니까요? 그것만이 그리움이 아니다. 술을 한 잔 더 따라라. 내가 소리를 하나 해볼 테니 어디 들어보련? 나리가 소리를? 어서 불러보소서. 천지간 남다도여 국마지지 품어서라 15,6세 소년시에 종군하기 무슨 일고 부모처자 하직하고 위국단심뿐이로다. 청천강수 날인물의 다복동이 있단 말가 홍경래 위에저는 적진중의 괴수되고 우군칙 김창씨는 적진중의 모사로다. 어젯밤에 꿈을 꾸니 학발양친 하는 말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우리 아들 보고지고 아니 나리 우시고 계시잖습니까요? 아니다 아니다. 오늘 밤의 꿈을 꾸니 홍안 스쳐 하는 말이 비단 금찜 어디 두고 불오군막 가련하다. 정우는 역시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날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으니 소리를 그만하시고 울음을 멈추소서. 오냐 알았다. 주모에게 탁주를 한 사발 더 달라고 하여라. 한 사발만 더하고 들어가 자잤구나. 정우는 탁주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짱구는 정우를 부축하여 복로방으로 건너갔다. 상전의 이런 만취한 모습을 처음 본 짱구는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의 정우를 그는 일찍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정우는 홍경래의 난때 희생당한 사람들이 고온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난이 평정되고 목이 잘린 약 2,000명의 외로운 영혼을 그는 어쩔 수 없이 생각했을 것이다. 정우는 자리에 누워서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더니 결국 잠으로 떨어졌다. 짱구도 주인의 곁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그때였다. 주막의 복루방 앞에 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상황에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짱구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육모방망이를 든 3명의 나졸들이 몇 명의 주민들과 함께 몰려오고 있었다. 주모, 주모, 네? 이리 와보라고. 그 적자가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느냐? 어느 방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사옵니다. 방이 5개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옵소서. 웬 방이 그렇게 많으냐? 네, 요사이는 의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닫아 놓았던 방까지도 다시 불을 떼고 있습니다요. 여봐라, 우리는 정주관아의 나졸들이다. 복루방에 들어 자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방 밖으로 나오너라. 조사할 것이 있다. 어서 나오너라. 어서 나오지 못하겠느냐? 빨리 나오지 않으면 관아로 연행을 할 것이다. 빨리 나오면 그냥 여기서 간단한 조사만 하고 돌아가겠다. 어서 나오너라. 나졸 하나가 방마다의 문을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방마다 하나둘 투숙객들이 문 밖으로 나왔다. 날이 어떻게 할까요? 잡히면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플 것만 같은데요. 그러나 힘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리가 홍경래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요? 그것을 어떤 놈이 관아에다 발고한 것 같습니다요. 잡히면 예사로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요.
뒷문으로 도망칠 수 있느냐? 도망칠 수 있습니다요. 그럼 어서 뒷문으로 몸을 숨기자. 그리고 월장에서 선천 쪽으로 몸을 피하자. 기리고차를 잘 간수해라. 네, 이놈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낌새가 있어서 기리고차를 뒤란에 갖다 놓았습니다요. 자, 나가시지요. 여차하면 이놈이 몇 놈 때려 눕히겠습니다요. 죽지 않을 정도로요. 이놈의 맞박이 그동안 녹이 슬었습니다요. 자, 어서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다만 절대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느냐? 잘 알아들었습니다요. 정호와 짱구는 복룻방의 뒷문으로 몸을 빼냈다. 정호는 괴나리 보쯤을 젓고 짱구는 기리고차를 어깨에 둘러맸다. 그들은 주막집의 뒤편 쌀이 울타리를 넘었다. 그러고는 주랭랑을 졌다. 나리, 정조는 왜 이렇게 애군이 고우릅니까요? 홍경래 장군이 당하고 또 나리가 당하시고. 듣기 싫다. 지금은 무사히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니라. 아, 나졸들이 들이닥칠 만도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세월에 홍경래 장군을 승항하는 정주성 승전가를 불렀으니. 나리, 저기 강이 보입니다요. 물길이 세차고 아주 으스스해 보입니다요. 그래, 지금 우리는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다. 정주성을 관통하고 흐르는 달천강이다. 이 강을 타고 올라가면 이 강의 발원지인 심원산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사송강을 건너 지령산 건모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 정수고을을 벗어나게 되고 선천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래강에 이르게 되느니라. 참, 나리께서 땅에 대해 너무나 밝으시니 멍청한 나졸놈들이 감히 추적을 할 수 없을 것 시옵니다요. 우리가 이런 도주로를 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이것은 길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데로 몸을 숨겼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물은 짙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날씨가 아직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날이 어떻게 할깝쇼? 뗏목을 급히 만들까요?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 같습니다요. 아니다. 천천히 걸으면 새벽녘에는 동래강에 이를 수 있다. 천천히 강을 따라서 걷자꾸나. 그들은 위험지역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원래 산에는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이런 도주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 몸 동작이 너무나 민첩했다. 그러니 나졸들이 그들을 제대로 추적할 수가 없었다. 강가에는 갈대숲이 무성했다. 충분히 자신들을 숨길 수 있었다. 나리, 기리고차를 다시 끌까요? 아니다, 그만두어라. 소리가 나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냥 걷자꾸나. 그들은 어둠을 밟으면서 부지런히 걸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듯 했다. 지금 안 되어도 늦은 사경은 되었을 것이다. 날이 저기 거창한 기아집이 보입니다요. 저기 저 숲속에. 벌써 여기를 왔느냐? 저것은 사색 서원인 복명서원이다. 여기 평안도에서는 가장 큰 서원의 하나이다. 이런 산 중에 저런 큰 서원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요. 과연 소나무 숲 속에 거창한 기와지붕의 건물이 몇 채 서 있었다. 벌써 몇몇 방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어스름 달빛이 서원을 비추고 있어서 그것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복명서원 뒤, 그러니까 달천강의 상류 지점에서 이상스런 사람들이 말소리가 들려왔다. 정호와 장군은 큰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자, 어서 가슴을 찔러라. 어후, 내 인연, 내년이 어디 감히 딴 마음을 먹느냐. 내년의 죄는 내년이 잘 알 것이다. 어후, 인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내년이 칼을 물고 자살을 하면 내년을 그래도 연료로 받들어서 정문을 세워주겠다. 구사가 없는 첩년을 계속 데리고 살면 이 가문은 도대체 뭐가 된다는 말이냐. 마님, 인연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목숨만을 살려주소서. 정우와 장군은 이리 내용을 대략 짐작했다. 날이 본처가 후사가 없자 첩년을 들였는데 그년마저 후사가 없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뎁쇼. 잘 보거라. 저기 둘러서 있는 놈들이 전부 환도를 빼들고 있지 않느냐? 자살을 강요하다가 듣지 않으면 아마 환도로 뵐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고는 자살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본처를 잘 받들었다고 정문을 세울는지도 모른다. 본처의 사무치는 질투로군 입쇼. 바로 그렇다. 여기 정주 고을이 보기하고는 다르게 서원이 많고 완고한 고을이다. 유교 사상이 짙은 고장이다. 후사가 없는 여자는,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찰 법도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정우는 긴 한숨을 토했다. 그러면 날이 저 계집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기왕에 죽을련 살려서 이놈이 가지면 어떻겠습니까요? 글쎄다. 내 놈이 저 두 놈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인데 이놈이 죽이지는 않고 이 무쇠 맞박으로 혼을 빼놓겠습니다요. 죽을 목숨을 살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본처까지 혼절을 시켜버려라. 생명을 앗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만 너는 저 죽을 계집을 가질 자격이 있느니라. 그래야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 된다. 알았습니다요. 그럼 이놈이 먼저 저기 삭정이 하나만을 무기로 가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실수하면 안 된다. 정우는 짱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뭐니 해도 죽을 목숨을 살리겠다고 나서지 않는가. 그의 청을 거절하면 자신도 살인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년아, 장도로 가슴을 찌르든지 아니면 저기 달천강으로 몸을 날리든지 어서 하거라. 아니면 내년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목을 베서 기름불에 태울 것이다. 여봐라, 인연이 죽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내가 분을 참을 수 없구나. 분을 먼저 풀어야겠다. 전현을 속옷을 벗기고 어서 저 소나무에 묶어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아가리에는 재갈을 매겨라. 어서. 넷. 그리고 삭정이를 주어서 어서 불을 붙여라. 불이 잘 붙은 것을 내 손으로 가지고 오너라. 네. 한 놈은 참년을 소나무에 묶고 다른 한 놈은 삭정이를 모아 불을 살리고 있었다. 삭정이에서는 금방 불꽃이 일었다. 그러자 종놈인 듯한 놈이 불이 잘 붙은 삭정이의 불꽃을 꺼버리고는 그것을 본처에게 가져다 주었다. 전현의 가랑이를 벌려라. 이 육실하련. 처음에는 아들이나 낳을 듯이 밑에 등등하게 굴더니 네 인연 어디 대접보아라. 오! 첩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으나 괴상스런 신음소리는 흘러나왔다. 본처는 첩의 그곳을 벌겋게 단 삭정이로 쑤셔대는 듯 했다. 금방 누리는 같은 것이 사위에 퍼졌다. 젊은 첩의 음모가 타는 냄새임이 틀림없었다. 이놈들아, 인연의 가랑이를 찢어지게 벌려라. 본처는 종들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더욱 가혹한 사형을 가할 작정이었다. 날이 해도 너무합니다요. 뛰쳐나갈갑쇼? 아니다. 저것은 죄가 아니다. 저것은 조선 여인들이 모르게 그러나 공공연히 당하고 있는 인습적인 생의 방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묵인되고 있는 일이다. 다만 생명을 아스려 할 때만 나가거라. 그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이다. 아후. 젊은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내 인연 오만 아양을 다 떨고 나리의 간을 그렇게도 녹이더니 내 인연 내년도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얏! 뿝! 악! 두 계집의 이상스런 기합소리와 절규가 들려오더니 조용해졌다.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본처가 첩의 젖꼭지를 물어뜯은 것 같구나. 저런 쳐 죽일 년이 다 있나. 첩이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요. 그래, 가만히 두고 보아라. 짱구는 기다란 삭정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알 수 없는 힘이 가슴이 깊은 곳에서 용솟음 쳐왔다. 얘들아, 인연을 끌어다 저기 달천강으로 던져버려라. 내일 아침에 누가 건져오거든 나리에게는 천첩이 후사가 없자 자살을 했다고 알려올려라. 알았습니다요. 두 놈은 환두를 소나무에 기대놓고 첩을 불어서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으로 갔다. 그녀를 던져버리는 순간 한 생명은 이 지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정우가 가벼운 기침을 했다. 출전하라는 신호였다. 걸음을 멈추어라. 그 여자를 그 자리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천하의 사악한 것들 같으니라고. 두 놈은 순식간에 여자를 팽개쳐버리고는 옆에 있던 소나무에 기대어 놓았던 환도를 집어들었다. 얍! 짱구의 기합소리가 들렸다. 고열산 부대의 실력과 짱구의 칼솜씨와 맞박 솜씨가 한꺼번에 발휘되었다. 두령 범대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던 떡새와 짱구와 번개가 아니었던가. 어느 대갓집의 머슴들이 틀림없을 장정들은 전문 칼잡이인 짱구의 적수가 되지 않았다. 어두운 허공에서 매물돈 짱구의 삭정이는 두 장정의 칼을 향해 날았고 쇠붙이들은 순식간에 댕그렁하는 음영을 내면서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동시에 짱구의 무쇠와도 같은 맞박이 흔들렸다. 뻑, 뻑 하는 음향이 두 번 일더니 두 놈은 허옇게 뻗어버리고 말았다. 본차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월산의 준족을 그녀가 당하겠는가. 어느 사이 그녀마저 뻑 하는 음향을 내고는 길게 뻗고 말았다. 꽤나 높다란 구릉에 길게 뻗은 세 사람의 몸통이로는 푸르스름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장군은 기절한 참년을 어깨에 메고는 정우에게로 걸어왔다. 날이 여기를 어서 피하시죠. 오냐 알았다. 길이 고차는 이리로 다오. 날이 이 계집이 깨어날 때까지만 좀 들어주옵소서. 그들은 독장산과 심엄산 사이의 깊은 계곡을 넘어 사송강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날이 거의 새어서야 동래강 연안에 닿았다. 강에는 아침 안개가 뿌옇게 서려 있었다. 그들은 강 안의 절벽에 나 있는 석굴을 발견하고 그리로 몸을 숨겼다. 날이 강을 건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정조 땅이라 꺼림칙하옵니다. 여자의 상처가 어떤지 걱정스럽구나. 나룻배가 없으니 헤엄을 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여자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 붙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계집의 몸을 살펴보았다. 몸이 말이 아니었다. 한쪽 젖꼭지가 물어뜯긴 외에 목과 어깨 부위의 살점이 여러 군데 물어뜯겼다. 그런가 하면 머리가 깨졌는지 피가 엉겨 있었다. 날이 살기는 살 수 있을까요? 글쎄다. 장담할 수 없다. 머리통이 정말로 깨졌다면 가망이 없느니라. 장기는 손상이 가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 몸을 하고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초의 상처가 아주 심하구나. 이대로 두면 금방 부패해버려 여자 구실을 못하게 된다. 자, 어서 물을 좀 데워라. 뜨거운 물로 상처를 좀 닦아내야겠다. 죽을 목숨을 구해왔다마는 과연 살려낼 수 있을는지 저기 걱정이구나. 이놈은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요. 자, 서방이다. 이 약재들을 잘 혼합해서 저기 사발에 넣고 달여보아라. 그리고 팔팔 끓은 물에다가 무명 쪼가리를 적셔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정우는 계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집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박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너는 당약을 끓이는 일방 주변을 살펴보아라. 접근해 오는 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런 짓을 어제 오늘 한 놈이 아닙니다요. 그들은 보찜을 풀고 솥과 식기 그리고 양식을 꺼내어 밥을 지었다. 그리고 미음을 쏘았다. 환자의 음식이었다. 만 이틀이 지나서 계집은 눈을 떴다. 그녀는 무서움으로 해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너는 어디까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본댁한테 젖을 물어뜯긴 것까지는 기억이 나느냐? 네. 계집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혼절한 너를 달천강에 내던져 버릴 참이었다. 그런데 저기 저 짱구 장사가 놈들을 물리치고 너를 구해왔느니라. 그녀는 두 눈을 꼭 감고 입을 열지 않았다. 짱구는 계집이 잠옷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계집이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짱구가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아! 그녀는 신음을 토했다. 몸이 물어뜯기고 찢어지고 해서 아리고 쓰릴 것은 분명했다. 아직은 기둥을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누워있거라. 왜? 변이라도 보고 싶으냐?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마 그런 모양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갔다. 변을 보려는 눈치였다. 그녀가 굴을 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우와 짱구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계집이 동래강으로 몸을 날려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절벽을 굴러내려가느라 몸이 바위에 짓찢겨 그 통증으로 비명을 지른 것이었다. 저 계집을 살려야 한다. 정우가 가느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이놈에게 맡겨주소서. 어느 틈엔가 짱구는 강을 향해 몸을 날리고 있었다. 풍덩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는 강물 속으로 처박혔다. 한참 만에 그의 얼굴이 수면 위로 나타났다. 그의 튀어나온 이마가 선명히 드러났다. 그는 아주 능숙하게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계집을 향해 헤엄을 쳐갔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는 그녀의 겨드랑이 밑으로 발을 넣어 그녀의 상체를 자신이 어깨에 얹었다. 그러고는 벼랑을 향해 헤엄을 쳤다. 그러나 물살이 새어서 그들은 멀리 떠내려갔다. 벼랑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지에 닿았던 것이다. 계집을 땅으로 끌어올린 짱구는 그녀가 먹은 물을 빼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공기를 빨아내기도 했고 가슴을 율동적으로 밀어 올리기도 했다.